깔끔하지만 쓸쓸한 원룸형 아파트. 62세의 도윤이 혼자 먹을 분량의 간단한 아침상 앞에 앉아 있다. 창밖으로 보이는 봄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그의 표정은 무기력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만. 벽에 걸린 아내와의 결혼 사진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7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사진 속 아내의 미소는 변함없이 따뜻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주던 위로도 이제는 시들어가고 있었다. 동네 공원에는 봄 기운이 완연했다. 도윤이 천천히 산책하며 주변을 둘러본다. 젊은 커플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가족들이 웃으며 놀고 있었다. 그 모든 풍경이 그에게는 자신과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다들 바쁘게 사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는 도윤의 뒷모습에는 깊은 외로움이 서려 있었다. 은퇴 후 할 일도 만날 사람도 없는 하루하루가 그를 점점 더 고립시키고 있었다. 일어서려던 그때 정인의 꽃집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작지만 예쁘게 꾸며진 가게 앞에 형형색색의 꽃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마치 작은 봄 정원 같았다. 도윤이 무심코 발걸음을 멈춘다. 꽃집 안에서 58세의 정희가 20대 여성 손님에게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하고 있었다. 이 장미는 어떠세요? 받으실 분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정희가 꽃을 정성스럽게 포장하며 활짝 웃는 모습을 보며 도윤은 넋을 놓고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꿈틀거렸다. 그 웃음에는 삶에 대한 긍정과 따뜻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손님이 가고 나자 정희가 고개를 들어 도윤과 눈이 마주쳤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서로에게서 묘한 끌림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안녕하세요. 정희의 밝은 인사에 도윤은 당황했다. 아, 안녕하세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도윤이 지나간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정희의 미소가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날 저녁 혼자 저녁을 먹고 있는 도윤.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정인의 꽃집. 문득 아까 본 정희의 미소가 떠올랐다. 언제부터인가 잊고 지냈던 설렘 같은 것이 가슴 한구석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도윤이 일부러 꽃집 앞을 지나간다. 정희가 꽃에 물을 주고 있다가 그를 발견했다. 어제의 그 남성이 다시 나타난 것에 은근한 기대감을 느꼈다. 어제 지나가신 분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아, 네. 산책 나왔다가. 도윤의 어색한 대답에도 정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이 동네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전 꽃집 한 지 3년 정도 됐는데 처음 뵈는 것 같아서요. 15년 정도 살았습니다. 보통은 다른 길로 다녀서. 정희가 작은 화분을 들어 보였다. 초록색 잎사귀가 싱그러운 작은 식물이었다. 이 스킨답서스는 키우기 쉬워요. 집에서 기르시면 공기도 좋아지고. 도윤이 처음으로 관심을 보였다. 그런가요? 그의 눈에 작은 호기심이 번뜩 스쳐갔다. 오랫동안 무언가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그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며칠 후 도윤이 용기를 내어 꽃집 안으로 들어왔다. 정희가 카네이션 꽃다발을 만들고 있었다. 그의 방문에 정희의 얼굴이 환해졌다. 어머, 어서 오세요. 오늘은 안으로 들어오셨네요. 저기,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스킨답서스요. 정희가 기뻐하며 예쁜 화분을 가져왔다. 그런데 혹시 카드에 글씨 써주실 수 있어요? 선생님이셨죠? 도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느낌이요. 뭔가 차분하시고 단정하신 게. 정희의 말에 도윤이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보였다. 국어교사였습니다. 은퇴했지만요. 역시. 이 카드에 생일 축하합니다. 써주실 수 있어요?
도윤이 정성스럽게 글씨를 썼다. 오랫동안 붓을 잡지 않았지만 여전히 단정한 글씨체였다. 정희가 감탄하며 바라보았다. 와, 정말 예쁘다. 그 오후 꽃집 앞 작은 벤치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어색했던 분위기가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가고 있었다. 선생님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정희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도윤이 잠시 망설였다. 딸 하나 있습니다. 결혼해서 따로 살고, 아내는 7년 전에. 아,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정희 씨는? 저는 이혼했어요. 아들 하나 있는데 대학원생이에요. 혼자 사는 게 벌써 10년째네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은, 서로를 이해하는 듯한 침묵이었다. 각자의 상처를 공유하면서 마음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해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평소엔 안 그런데. 저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나이든 가슴에도 새로운 설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32세의 딸 지수가 도윤과 통화를 하고 있었다. 아빠, 요즘 표정이 좀 밝아진 것 같은데. 뭔 좋은 일 있어요? 그런가? 별일 없는데. 하지만 지수의 예리한 눈에는 아버지의 변화가 포착되었다. 혹시 새로운 사람 만나신 거 아니에요? 도윤이 당황했다. 뭔 소리야? 지수에 잠시 침묵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스쳐갔다. 아빠, 아직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7년이에요. 엄마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괜한 사람 만나서 상처받으시면 어떡해요? 딸의 걱정 어린 말에 도윤은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다. 같은 시간 정희는 28세 아들 민준과 전화 통화 중이었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좀 다른데. 좋은 일 있어? 그게 좋은 분을 알게 됐어. 엄마, 설마 연애하는 거야? 민준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가득했다. 엄마 나이에 무슨 연애야? 조심하라고, 요즘 사기꾼들도 많다던데. 정희가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아들의 반응은 예상했지만 막상 들으니 마음이 아팠다. 민준아. 그날 밤 도윤이 창가에 서서 고민에 잠겨 있었다. 지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말 자신이 성급한 것일까? 지수 말이 맞을지도. 다음 날 오전 도윤이 꽃집 앞을 지나가려 했지만 발걸음을 멈춘다. 정희가 밖에서 꽃을 정리하고 있다가 그를 발견했다. 도윤 씨. 오늘은 그냥 지나가시려고 했네요. 아, 네. 급한 일이 있어서. 정희가 도윤의 어두운 표정을 살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밝았던 그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뭔가 불편하신 것 같은데.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도윤이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아서. 정희는 단번에 눈치챘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였다. 아, 주변에서 뭔가 말씀들이 있으셨나 보네요. 정희 씨. 정희가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과 용기가 담겨 있었다. 괜찮아요. 저도 두려워요, 사실.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하지만요, 도윤 씨. 또 한 번 봄이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한테도. 도윤이 정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말 속에는 삶에 대한 긍정과 용기가 담겨 있었다. 며칠 후 오후 도윤과 정희가 함께 꽃집 앞에서 작은 화분들을 보고 있었다. 어색함은 사라지고 자연스러운 친밀감이 흐르고 있었다. 이 제라늄은 어때요?
꽃이 오래 피어서 좋아요. 예쁘네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집에서 잘 키우세요. 가끔 안부도 물어보러 오시고. 도윤이 진심 어린 미소를 보였다. 네, 그럴게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봄바람이 불어와 정희의 머리카락을 살짝 날렸다. 그 순간 도윤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설렘을 느꼈다. 도윤 씨, 천천히 가요. 우리. 네, 천천히. 두 사람의 미소 속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이 원한다면 언제든 새로운 봄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석양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며 작은 꽃 하나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이 조심스럽게 싹트고 있었다.